백옥 실크 홍잠 실크를 마시네. 아, 누에랍니다. 100% 국내산인데 국내 최초 개발한 건데 특허까지 받았고요. 당뇨, 간암, 간경화 예방에 도움되고요. 치매, 파킨슨 억제에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백옥 실크 홍잠 이봉규 TV 특가 세일이니까요. 전화해 보시죠. 네, 이해란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북한에서 요즘에 심심치 않게 넘어와요. 북한에서 넘어오시는 분은 안 계시고 네. 요즘에 아니 휴전선 넘어오는 분. 휴전선 넘어오죠. 이거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대북 정책은 확실하게 잘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북 방송 이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 이제 여러 부침이 있어서 중단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병사가 38선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대대적으로 방송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볼 때 휴전선 방송을 예, 대대적으로. 북한군 듣게. 예,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선동을 하면 또 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북한 사람들도 이제 배고프고 춥고 뭐 이러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인간이니까. 그럼 이런 불만에다가 선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일어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언론이 민주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무슨 우리나라 민주화 투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죠.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북한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대한민국이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대북 방송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삐라보다도 더 중요해요. 대북 방송으로 빡빡 싸가지고 이거 많이 선전해야 되고요. 더욱더 코로나 때부터 지금 김정은이가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했어요. 그래서 국경으로 탈북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비싸졌어요. 그래서 막 1억 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1억을 내고 데려올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중국에서 1억을 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 1억 달라고 이제 아이고야. 그러는데 그걸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 그래서 지내던 탈북자들이 최근에 좀 문이 열려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억 내고 아니에요.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다 넘어왔던 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북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그래서 하나원에 탈북자가 3명이 있다, 2명이 있다, 1명이 있다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명이 3명을 지키고 있으면 이건 무슨 왕비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뭐냐. 그때 우리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탈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탈북자 많이 늘고 또 대통령께서 최근에도 이제 탈북자들 정착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지금 여기는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최근에 이제 8월 21일 경인데 여기 있는 탈북자 가족이 연락을 해왔어요. 지금 중국에서 15명이 움직이다가 쿤밍이라는 곳에서 전원 체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 안에 그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보이부요원. 아니요. 보이부요원이 아니라 중국 공안이 이제 심어놓은 스파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들 행방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13명, 청소년 2명, 남자 이렇게 해서 15명이 지금 행방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건 끌려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지금 모른다는 어디로 거야? 갔는지를 지금 어디로 어리무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프리덤 조선이라는 그 인터넷 매체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 그 탈북 여성 한 명이 이 사람은 작년에 한국에 왔는데 중국 공안에 자기가 스파이였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스파이가 됐느냐? 이 사람이 11년 전에 이제 그 탈북을 해서 그 중국으로 갔는데 중국으로 가니까 자기를 그 오라고 했던 브로커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이제 팔려고 한 거죠. 네. 팔려가서 중국인 남편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딸을 하나 낳고 또 북한에 있을 때 데리고 갔던 이제 12살짜리인가 그런 아니 5살 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네. 데리고 가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중국에서 살기가 어려운 게 호적을 주지를 않아요. 아이를 낳아도.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거기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호적이라도 줘야 되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 그 동네에서만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살아라. 한국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도 딴 지방으로 가지 말고 못 가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네 이제 말하자면. 관리를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못 호적을 가게 주면은 자유롭게 살을 것 자유롭게 같은데.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돌아다닐 수를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그 또 뭐 웬만하면 또 잡아가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숨어 있으면. 근데 사람이 어떻게 생명체인데 가만히 거기 한 군데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잡아가는데 호적을 안 주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이제 거기에 있다가 한번 한국으로 이제 좀 가겠다. 그랬더니 막 남편이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그 뭐 가다 잡혀가지고 그때는 무사히 빠져나왔나 봐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또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그러면 그 한국으로 가서 당신도 데려갈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떠났는데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제 이 남편이 중국 돈 5만 위안을 내고 이 사람을 좀 구출을 하겠다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마침 그 이 중국 그 남편 친척이 중국 공안에 또 있대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그랬는데 이제 하루 나오라 그러더니 그 이 위치 추적기를 주면서 이거를 몸에다가 품고 그 탈북 대열에 그러니까 이 한국으로 오는 이 그 대열에 침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부에다가 다른 데 가면 다 들키니까 그 운부에다가 감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움직여서 가는데 그 쿤밍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공안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전화도 하지도 않았고 전화 통화도 못 그렇지 했는데 뭐 첩보가 샜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 추적기가 위치 추적으로 다 달려 되니까. 있으니까 어디를 가는지가 다 알려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그거를 빼버렸다는 거예요. 빼버리고 이제 탈출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15명 여기도 쿤밍에 가니까 내복 공안이 이 사람들을 잡아낸 거예요.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이제 이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못 가도록 이렇게 공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신매매 조직을 자기들이 족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서 탈북민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탈북민들한테다가 이런 이제 그 뭐 도청 장치 같은 걸 뭘 하여튼간 설치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전화기를 다 요즘은 전 세계가 다 전화기 핸드폰을 다 가지잖아요. 핸드폰을 북한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이 갖고 많이 있죠.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 같은 핸드폰이에요? 아니면 북한 핸드폰은 좀 북한에서 달라요? 만든 만든 거가 좀 만든 조악하겠네. 조금 허접하겠네.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또 한국에 뭐 좀 그 연계가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이제 그 밀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SD 카드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칩을 꽂아가지고 어. 이제 비밀리에 그건 감춰놓고 몰래 사용하는 거이죠. 근데 중국에서 핸드폰을 개설하게 되면 예. 탈북자에 한해서 몽땅 등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등록이 돼 있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완전 도청 장치죠. 호간의 도청 장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탈북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핸드폰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버리고 왜냐면 위치 추적이 되고 그러니까 도청이 되니까. 도청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핸드폰을 이제 암암리에 밀반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독일이 그 동독이 무너지는 사례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 동독 주변에 있던 국가들에서는 동독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예.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난 중국에 오는 거를 북한으로만 넘겨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김정은 정권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으로 지금 돌려주나요? 중국으로 넘어.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중국에서 뭐 있든지 아니면 한국이 꼭 아니더라도 한국은 못 가 그러면 한국 못 가. 그리고 다른 나라더라도 가라고 해라. 아 중국이. 예.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에 가서 이 난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국이 고약하게도 계속 북한으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들도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러지만 이제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와야 돼 이쪽. 아니면 요번에 동해바다인가 걸어서 또 넘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걸어서 넘어온 사람도 있고 네. 또 배 타고 넘어온 요즘에 사람도 있고. 북한이 이제 다 배급을 안 주니까 네.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국가니까 내가 만든 배를 국가에 등록을 해야 돼요. 내가 배를 만들었지만 네. 국가에 등록을 하고 그래야만 이 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국가에 등록을 해도 어쨌든 내 배는 내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넘어올 수 있는 확률도 많아요. 근데 중요하게는 그때 2019년도에 그 두 명 배 타고 왔잖아요. 네. 이거를 문재인이가 돌려보냈지 아니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니까 아니, 이때 그러니까. 빨리 넘어오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빨리 넘어와야죠. 넘어와서 휴전선을 무너뜨려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군이 막 대대별로 막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넘어오고 이러면은 붕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 무너지죠. 무너져요. 김정은. 김정은은 김일성하고도 다르고 김정은이라고도 달라요. 네. 예, 이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연한이 경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한이 얘는 없잖아요. 연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 사람들 불만도 엄청 높고 북한 젊은이들도 모여 앉으면 그 새끼라 그래. 그 이제 그 보도도 나왔어요. 예, 그 새끼라 그러대요. 아니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그 새끼 뭐 이렇게 한대요. 욕한대. 김정은. 예, 조그만 새끼. 호칭을. 나이가 어리니까. 네. 북한 청년들도 조그만 새끼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이 누가 어떤 무서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떤 한 사람이 한다는 걸 보여주면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넘어온 걸 대대적으로 방송해서 방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넘어와라. 예. 당신들도 넘어올 그렇죠. 수 있다. 순식간에 확 넘어오면은 무너지지. 제가 무슨 사례를 들고 싶으냐면 북한에서 예전에는요 통행증 없으면 꼼짝 달싹을 못했어요. 네. 이 안전을 이제 기차에서 잡혀요. 잡히면 강제 노동이라는 걸 가요. 강제 노동이라는 걸 가는데 강제 노동은 최소 6개월입니다. 최소 6개월이고 심한 경우에는 뭐 1년, 2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깜방 갑니다. 네. 근데 강제 노동이 감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강제 노동이라는 내가 강제 노동 하는데 한번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무슨 블로그 같은 거 만들어야 돼 가지고 우리 갔어요. 근데 거기 강제 노동 온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안전원이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안전은 경찰이죠. 또 앉아가지고 그때 강제 노동 거기 나온 사람들이 젊은 남자들인데 한 20명 됐어요. 맨 팬티만 입고
맨 왜냐면 팬티만 무기 같은 거 숨길까봐. 맨 팬티만 입고 이 잔등에다가 블로코가 한 개에 그게 한 개에 한 10kg씩 됩니다. 그거를 6장씩 져야 돼요. 맨몸에 맨살에. 맨몸에. 예. 6장 올리고 이걸 막 뛰어야 돼요. 막 안 뛰면 막 때려요. 너무 잔인해요. 이 사람이 몰골이 없어요. 사람 몰골이. 그렇게 이제 그 뭐 또 공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 강제로동 거기 끌려가게 되면 엄청 막 영양실조는 물론이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통행증을 안 내면 어디를 간다는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랬는데 국가가 배급을 안 줬지 않습니까? 네. 배급을 안 주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이제 통행증 없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열차에서 이제 통행증 보자 그러면 이렇게 쌀자루를 칠터드는 거예요. 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거지. 그리고 어디가 쌀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안전원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못 잡아가요. 거기 기차칸에 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통행증 없이 다니면 어떻게 다 잡아가요. 아 그래서 못 잡아가는 사태도 못 일어났다. 잡아가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이 북한 주민들이 이동이 자유로워졌고 그 결과가 오늘의 탈북자가 이렇게 35,000명이 오게 된 결과라는 거죠. 옛날같이 통행증 그렇게 철저하게 따지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한국으로만 그런다 통행증 조사하는데 어디를 갑니까? 근데 그 통행증 그게 이제 질서가 무너지니까 제가 그때 우리 해산세관으로 제가 있을 때 하루에 150명씩 잡아왔어요. 150명씩 중국에서 막 잡아오는데 그 동방어라는 중국산 자동차가 있어요. 화물차로. 근데 이제 한 자동씩 싣고 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디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통행증 없이 막 오니까 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 방랑을 하니까 이제 다 중국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그 역전여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북한의 여관은요 한 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20명도 들어가고 30명도 들어가고 그 방에 차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5층을 한 층을 내 가지고 그 중국에서 잡혀오는 이 사람들을 다 그 여관방에다 처박아 놓다가 이제 뭐 평안남도다. 그럼 평안남도 어떤 같은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기차빵통 하나만 채워지면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그 통행 질서가 마비가 되니까 탈북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지금 이 동해, 서해, 38선 뭐 이런 데로 막 올 수 있게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할을 해주고 이제 하여튼 방송을 통해서 북한군들이 넘어오게끔 용기를 주고 이러면 그렇죠. 한 명, 두 명 넘어오다가 수백 명이 한꺼번에 아니 확 넘어가면 김정은이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이 전방부터 다 넘어가면 아니 그리고 그 뭐야 이렇게 통제하는 놈들도 네. 다 구별이 돼서 지들도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애들 많이 넘어와서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요. 이때 이해란 박사가 이 통일약과 이거를 추석 선물이에요. 추석 선물로 가져오셨는데 이건 이제 통일약과 이거 팔리기도 하는 거죠. 아, 이거 파는 어떻게 거죠. 어떻게 사야 돼? 네이버에 통일약과 치시면 치면, 예, 거기서 주문하실 수도 있고 전화번호를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전화번호 예. 통일약과 치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예. 747-9907로 예, 전화를 주문돼. 하시면 예, 주문을 이거 먹어봤는데 하시고 작년에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안 맛있으면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참기름에다가 예. 호두, 아몬드 다 같이 넣어서 갈아가지고 반죽을 해요. 네. 그리고 드셔보시면 아십니다. 일반 약과들은 2번만 튀기는데 우리는 4번을 튀겨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맛있으면 억울합니다. 이해란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